저희는 홍콩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방송에선 저희도 조금 전에 화면을 스톱모션을 걸어서 멈췄습니다만 총을 맞고 쓰러지는 것까지 고스란히 SNS로 생중계가 됐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찰이 무장하지 않은 시위대에게 그것도 경고 사격도 없이 치명적인 복부를 향해서 총을 쐈기 때문에 과잉 진압이다 이런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홍콩 당국이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하지만 강경 진압, 또 무력 진압에 대한 우려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6개월째로 접어든 홍콩 시위, 출구가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주 홍콩 총영사관의 선임연구원으로 있었던 정가림 호서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두 번째 나와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도 보셨습니까? 네, 저는 또 지난주 주말에는 또 홍콩에 있었습니다. 갔다 그래서 오셨어요? 네. 현장에서 또 적지 않은 모습도 봤고요. 그 상황이 지금 상당히 좀 엄중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홍콩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우리와의 어떤 가치를 공유하죠. 인권이라든지 자유, 민주라는 걸요. 그렇지만 지금은 폭력이라는 양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마치 민주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폭력과 그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문제만이 지금 오가는 듯한 현상을 보이는 것 같아서요. 네. 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 영상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죠. 지금 교통방해 시위를 막던 경찰이 시위대 한 명을 몸싸움을 부릅니다. 지금 이제 네. 제가 아는 장면인데 한 사람이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다가오니까 네. 권총을 꺼내 들고 지금 발사를 했는데 여기 네. 화면이 멈췄습니다만 쓰러졌습니다. 네. 지금 시위자의 팔이나 다리 이쪽을 아래쪽을 겨냥해서 쏜 것이 아니고 복부를 향해서 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태가 굉장히 위독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총격 사건이 이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뭐 처음은 아닌데요. 네.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건 11일 오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과기대 학생 하나가 이제 건물에서 추락해서 사망하는 추락사를 했어요. 하는 사건이 나왔는데요. 그걸 추도하기 위한 행사가 있었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총격 사건이 발생이 됐고요. 모두 3발을 쐈는데 2발이 이제 시위자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네. 한 사람은 이제 복부에 맞고 한 사람은 다리에 맞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복부에 맞은 사람은 상당히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시위 진압을 지금 동원돼 가지고서 현장에서 조금 전에 화면을 보신 경찰은 네. 교통경찰입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교통경찰이 아무 무장을 하지 않은 사람이 왜 그 사람을 목을 잡느냐 하고 앞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경고 사격도 없이 쐈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큰 분노를 느끼고 있고 이것이 자칫 시위의 장기화뿐만 아니라 네. 폭력화에도 상당히 촉발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게 에스컬레이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는 또 행정장관이 이들을 그 폭도로 규정하고요. 물론 이 사건 이후에도 네. 정견을 달리하는 이제 친중적인 성향의 사람이 누구와 논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한 시위자가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서 네. 화상을 입힌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시위자들의 어떤 폭력에 대한 경찰의 무자비함, 진압에 대한 폭력 행사에 대한 정당성이 지금 상당히 상실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폭력과 폭력의 강대강의 대치 양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어제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을 했는데요. 이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If there is still any wishful thinking that by escalating violence, the Hong Kong SAR government will yield to pressure. 네, 홍콩 당국은
점점 더 과격하게 진압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10월 말에 있었던 중국의 제19기 사중 전회 이후에요. 네네. 중앙정부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 아마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홍콩의 이런 폭력 시위 양상을 묵과하지 않겠다. 그리고 법에 의한 처벌을 더 강화하겠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입김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비췄거든요. 지금까지는 홍콩 행정부에 네, 맡겨놓았다면 맞습니다. 이제는 전국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캐리람 장관의 사퇴를 지금 시위자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시위자들에 대한 요구와 전혀 무관하게 중앙정부에서는 캐리람 장관에 대한 신임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캐리람 장관에 대한 압박일 수도 있습니다. 시위를 빨리 조기 진압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국 캐리람 장관이 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너의 선에서 알아서 해결해라.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죠. 바로 11월 달부터 시위 양상이 굉장히 과격해집니다. 그리고 경찰의 무자비한 어떤 폭력 진압이 네. 시행이 된 거고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선 지금까지의 뭐 추락사라든지 총격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발포 사건 이후에 홍콩의 풍경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아까 뭐 시민들이 분노하고 저항하고 네. 하는 것들이 더 심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3파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파업 그리고 철시 그러니까 시장을 열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휴업 뭐 동맹을 해가지고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거부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상당히 위중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황이 전반적인 홍콩 사람들의 어떤 의식을 전환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고요. 특히 네. 이번 달 말 24일이 되게 되면은 홍콩에서 구의회 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무래도 친중적인 어떤 성향의 인사들이 당선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이런 그 유혈 사태를 네. 일으킨 것이 경찰이 일으킨 것이 네. 어떤 지금 현재 집권을 하고 있는 세력들이 공작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점점 더 시위를 과격하게 부추기기 위해서 그렇게 네. 되면 이제 그 부정적인 여론들을 좀 확산시키겠다. 그래서 선거를 좀 연기시키겠다 오히려 네.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11월 24일 날 있는 선거에 대한 희망적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친중파들은 아마 연기라든지 연기 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몰아가기 위한 소요 아마, 사태가 일어난다. 네, 음모론 같은 것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 상황을 가지고 연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누구나 알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연기한다는 건 오히려 더 큰 정치적인 불씨를 낳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 그 선거에서 이게 지금 구의원 선거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선거에서 만약에 지금 캐리람 정권이 진다, 친중 진영이 진다라고 네. 하면 뭐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납니까? 캐리람 장관이 진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 구의원은 18개의 구로 형성이 돼 있고요. 거기서 이제 인구 비례에 의해서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52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당연직 27명, 그래서 459명이 이제 모두 나오게 되는데요. 네. 이 의원들이 이제 각 정당 간의 그런 세력 경쟁에 의해서 117명의 선거인단을 또 구성하게 됩니다. 이 117명은 1,200명의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출위원회, 그러니까 선거위원회 자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7명이 만약에 모두 다 반중적인 정서를 가진 진영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네. 캐리람 장관은 117표를 일단 못 얻고 선거를 진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거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얘기되고 있는 각종 법안의 시행이라든지 그리고 네. 행정장관으로서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굉장히 많은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 이제 친중 또 친홍콩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반중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갈등들이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까?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격한 바에 의하면은 이미 중국에 대한 어떤 과거에는 다소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 중국 전체에 대한 반감입니다. 1대 180의 대결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180회를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없는 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 뭐 보통 뭐 얘기하는 건 민주라든지 아니면 시민의 어떤 자유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내부적으로는 질 수 있는 개연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투쟁하겠다. 그리고 국제적인 공조를 우리한테 요구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호소하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까닭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홍콩 시위대 쪽에서 뭐 우리 한국 정부가 좀 지지를 좀 해달라 이런 요청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민과 정부 간의 지금 갈등이거든요. 그 양상이 우리도 과거에 70년대, 80년대 경험한 바이고 또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민주화를 이뤘고 또 산업화를 이룬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홍콩 시위대가 우리나라를 네. 지금 롤 모델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하나의 방향으로 이제 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방향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적어도 공통적인 가치관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관에 대한 일종의 표명, 입장 표명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폭력 시위에 대한 것은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되고 그것이 불합리하다, 부정당하다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시민들이나 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지지하는 뭐 선언 같은 걸 하는 운동 같은 게 있긴 합니다만 네. 정부 차원에서 이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지지 선언하는 접근하고 것 있는 지난번에 우리가 사드 사태 겪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외교적인 어떤 부담감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과거 같은 한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위상을 갖고 있고 네. 세계적인 어떤 민주화의 어떤 씨앗을 국민들이 발현한 그런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본적인 가치, 공유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일정한 정신은 우리가 좀 표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 쪽 지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맞습니다. 보니까 고위 당국자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홍콩 정부와 시위대 양쪽 모두를 향해서 상황을 완화시킬 책임이 있다. 이 양쪽 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좀 네. 미국 역시 애매한 입장이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폭력 양상이 지금 시위자에서도 나오고 또 경찰, 진압하는 경찰 쪽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행정적으로 홍콩을 관할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홍콩 정부라든지 혹은 행정장관의 역할을 강조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자칫 민주라든지 인권, 자유가 침해된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은 홍콩 특별법이라든지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법안을 통과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 의거해가지고선 마치 공유의 가치를 우리가 훼손했다라고 판단하면은 적어도 그에 대한 입장은 표명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중국 매체들 보도 보면은요. 네. 홍콩 경찰의 발표가 정당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지금 홍콩 상황 어떤 식으로 풀려갈 것이고 또 혹시 출구가 있다면 어떤 방향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왜 안 좋냐면은 이게 폭력이 양자 간에서 서로의 정당성을 찾기 위한 폭력으로서 변질되고 있거든요. 초창기에는 송환법 반대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 송환법을 추진했던 캐리람 장관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는데 지금 자체는 폭력에 대한 폭력 행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결 방법은 쉽지 않다. 오히려 해결 방법을 찾는다 그러면은 캐리람 장관이 사퇴를 하는 것이 낫다. 아무래도 직선제를 받아들이긴 힘들지만 캐리람 장관이 경찰 수뇌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객관적인 문책을 통해 가지고서 일단은 이 폭력 사건은 접어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압의 양상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홍콩 경찰들이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과도한 지금 진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시위대 자체에도 문제가 있죠. 지금 조직이 없기 때문에 네. 일단 불이 붙은 상황에서 이 불을 끌 수 있는 요인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유기적으로 한 조직체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 그러면은 그 조직체가 대화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협상의 대상이 될 수 그러니까요. 있겠지만 협상의 지금은 그것이 주체가 없네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구가 잘 안 보인다라는 네, 결론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가림 호서대 교수와 함께 홍콩 상황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